네, 안녕하세요. 미국, 영국 위치약대 전문 판메디 랩입니다. 오늘 설명에는 이제 미국 약대 입학부터 재학생 과정, 그리고 졸업 후에 취업까지 이제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미국이나 이제 영국 약대 유학을 고민 중인 학생들부터 이번 2024년 가을 미국 대학 학부 입학 준비 학생, 그리고 또 이제 미국 학부 재학 중이면서 미국 약대 팜디 입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프리팜이나 BS 트랙에서 이제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회는 미국 약대 입학 사정관이시면서 미국 약대 그리고 또 미국 약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학원들의 미국 약대 설명회하고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주실 분은 미국 MCPHS 약대 어드미션 오피서 선생님이시죠? 앤드류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MCPHS 대학교에서 인터내셔널 어드미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앤드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회는 각 섹션마다 이제 슬라이드별로 설명회 참석자들 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며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설명회 중간에 이제 질문사항 생기시면 줌 채팅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질문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리기는 좀 시간 관계상 어렵고 선별적으로 질문을 받아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의 순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섹션은 이제 미국 약대 입학 지원부터 약사 취업까지의 프로세스인데 이 프로세스는 아마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유학원에서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다 들으셨을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조하시면 되고 두 번째 섹션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약사 취업 루트, 취업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 약대 왜냐하면 지금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아직도 미국이 날까 영국 약대가 날까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살짝 좀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약사 유학생으로서 취업이 가능하냐, 얼마나 가능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취업을 위해서 스펙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리고 현직 미국 그에서 취업에 성공해서 지금 잘 그 어떤 잡으로서 갖고 계신 그 약사님 인터뷰도 하고 세 번째 섹션이 이제 미국 약대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모든 단계를 도와드리는 이제 판매드랩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미국 이제 약대 유학, 미국 약대라고 생각하면서 유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유학을 결심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할 때 이제 프리팜 트랙 아니면 뭐 BS로 해서 미국 대학 학부에 일단은 입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지원할 대학을 선택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생의 현재 스펙에서 합격이 가능한 대학 한 몇 개, 뭐 구글링이나 뭐 통해서 좀 몇 개 그 리스트업하고 아니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유학원들한테 기본적인 내용 듣고 학교 추천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은 뭐 US 뉴스 글로벌이라든가 뭐 포브스지에 있는 약대 랭킹만 보고 학부를 선택한다. 굉장히 좀 잘못된 부분들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아니면은 학비가 그냥 단순히 저렴한 곳, 제일 싼 곳 먼저 가자. 아니면은 장학금 제일 많이 주는 곳 어디냐? 뭐 위치, 날씨, 안전 이런 부분들 위주로만 이제 보고 지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사실 제가 그동안 상담을 해보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학원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동일한 정보, 서로 같이 공유하듯이 동일한 정보만 갖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제공하는데 그런 정보 역시 이제 단순히 미국 약학전문대학원은 대학교가 아니죠.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닌 그 전 단계 대학교 학부 조건만 보고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데 국한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학부 입학 후에 내가 공부하게 될 학년별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고 언제 약대 팜디를 지원하는 게 제일 좋고 지원 전에 플랜은 또 어떻게 짜야 되고 뭐 약대 팜디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난이도로 내가 공부를 하게 될지 내가 버텨낼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 약사 취업은 할 수는 있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이제 그
약대 갈래? 미국 약사가 될 거야 라고 결정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방향성과 전략 굉장히 잘못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앤드류 선생님께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입학 사정관으로 계시면서 매년 수많은 미국 약대 입학을 준비하겠다. 그래서 지원하는 학생들을 봐오시고 선별하고 계시는데 보통 이제 선별하실 때 인터뷰도 하시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약대, 약사 취업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통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약대를 지원하나요? 네, 먼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원서를 이제 리뷰를 하는 게 지금 올해가 4년 차인데요. 제가 이제 저희 대학교에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도 이제 저희 재학생 학생들도 만나보고 그리고 저희 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을 이제 만나보았을 때 제가 가장 조금 안타깝다고 느꼈던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 대학교가 어떤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도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도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좀 이렇게 잘 완벽하게 있는 학생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게 저는 이제 먼저 이제 많이 이제 저한테는 많이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본인은 과학을 얼만큼 좋아하는지 그리고 저희 대학교를 통해 가지고 어떤 트랙을 갖고 가고 싶은지 예를 들면 약사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도 일할 수 있고 식약처에서도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반 약소도 일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좀 잘 알고 대학교에 들어와야지 대학교 1 학년 때부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정보가 많이 부족하고 본인에 대해서도 좀 덜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그렇다면 바로 전 슬라이드의 어떤 대조적으로 대비해서 미국 약대를 위해서 대학교를 그 전 단계죠. 대학교 학부를 선택할 때 어떤 방향성과 기준으로 결정해야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오늘의 사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그 전체 설명의 어떤 핵심적인 캐치프라이즈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판메디랩은 이제 미국 약대에 대한 방향성, 일반 유학원처럼 그렇게 진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미국의 약대 유학을 결정하면 그때부터 오로지 최종 목적입니다. 최종 목적이 약사 취업이죠.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그래서 약사 취업에 유리한 학교를 선택하면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약사 취업은 미국에서 취업이든 뭐 한국으로 리턴을 해서 약사 취업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 부분에 따라서 약대 선택 방향도 달라지고요. 학부 선택 방향도 달라집니다. 이게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미국에서 약사 취업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사 취업에 유리한 약대를 선택해야 되고 그 약대 팜디를 가기 위해선 팜디 입학에 유리한 그 전에 전적 대학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단계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연구하고 전략을 짜서 그대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 설명에 이제 들어보시면 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업이 문제 중요하고 그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앤드류 선생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슬라이드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깐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정말 다양한 지원들은 저희 대학교에 오시게 되면 저희 대학교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사님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제가 약사 예비 시험 저희 학교 학생들은 한국의 약사 예비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찾다가 이제 이사님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메디브에서 되게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도움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되게 좋은 동반자로서 계속 끝까지 잘 많이 도움을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설명의 첫 번째 섹션 순서입니다. 그래서 미국 약대 입학에서 약사 취업까지 전체 프로세스.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이제 여기 이 그림도 많이 좀 낯이 익으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미국 약대는 두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보통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 맨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미국의 대부분의 약 160여 개가 되는 미국의 약대 팜디에서 대부분의 이런 형태로 채택하고 있는데 학부에서 최소한 2학년 총 4학기죠. 그래서 약 60 크레딧, 60학점 정도 이상을 채우고 최종적으로 이제 팜디에 지원하는 형태, 그래서 약학전문대학원을 지원하는 형태고, 밑에 있는 게 두 번째로 약 10개 정도의 대학이 그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프리팜, 학부 과정과 팜디 과정을 통합시켜서 6년을 보장하는 뭐 0 플러스 6년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아니면 또 이제 다이렉트 엔트리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 약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나 치대 과정하고 좀 다르죠, 형태가. 약대 같은 경우, 미국 약사는 취업 졸업하자마자 나플렉스 시험 보고 곧바로 MPJ 시험 보면 곧바로 약사 라이센스를 취득하자마자 취업에 들어가는 경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약대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취업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세워야 되겠죠. 첫 번째 보면은 그 방금 보셨던 그래서 지금 그 팜디 형태로 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일반 학부로 들어가는 이 2 플러스 4라고 해야 될까요? 3 플러스 4라고 해야 될까요? 이 과정에 대해서 우선 좀 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약대 팜디 과정을 다시 지원하는 형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학생은 BS 일반 뭐 이공계 자연 계열이라고 표현하죠. 바첼러 오브 사이언스라고 하는데 이쪽이나 아니면은 프리팜 트랙으로 입학을 해서 팜디 지원할 때까지 2학년 또는 3학년 때 학부에서 여기 좀 보시는 것처럼 GPA 뭐 3.3, 3.4, 3.5 어느 정도 수준 만들고 액티비티 만들고 그다음에 토플 만들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진행하는 경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보면은 이제 프리팜에 비해서 BS 학부로 입학하게 될 경우엔 뭐 이제 뭐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나 뭐 바이오 케미스트리나 뭔가 전공을 하나 선택하고 가게 되는데 그 전공에 대한 어떤 그 전공 선택 과목도 있고 교양 과목도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BS로 들어갈 경우에는 2학년 마치고 3학년 때, 3학년 차에 팜비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부의 3학년 또는 3학년, 뭐 4학년 요때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맞춰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쪽에 현재 그 팜디로 지원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의 정말 수많은 약대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넓어지기 때문에 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앤드류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이 플러스 4, 3 플러스 4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일단 딱 보시기만 하셔도 너무 복잡하죠. 사실 그러니까 트레디셔널하게 이제 약대에 입학하는 방법은 이제 의대와 치대와 마찬가지로 학부를 먼저 들어가서 학부를 마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약대에 지원하는 예전에는 시험도 있었고 지금은 시험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시험도 팜캐스트도 봐야 되고 피켓도 봐야 되고 팜캐스트를 통해 가지고 또 약대를 지원하고 하는 또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또 내가 어느 약대를 가야 될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이런 또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또 지원을 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어 사실 이렇게 트레디셔널한 트랙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이제 본인이 이제 약사에 대해서 잘 이제 확실한 그런 그 뭐라고 해야죠? 확실한 그 자신감이 없을 때 일단은 일반 대학교를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약대가 좋으면 약대를 지원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반 전공을 했다가 아니면 일반 전공을 가지고 졸업해서 또 일반 일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약대를 정말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나는 딱 이쪽에 커미먼트를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사실은 잘 맞는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우리 한국 학생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는 통합약대라고 표현하죠, 보통. 프리팜 트랙과 팜디가 통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약대,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9개 정도의 통합약대가 있는데 이 팜디 학교들 중에서 특정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학교, 대학교, 유니버시티 학부와 어떤 MOU를 맺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워낙 이제 미국에 약대도 많고 대학도 많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도 부분들은 조건이라는 건 정말 잘 찾아봐야 됩니다.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 통합약대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BS가 아니라 프리팜으로 일단은 1학년을 입학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 2학년 마치고 1, 2학년 때 오버all GPA만 잘 유지하고 필수 이수 과목만 유지하면 이제 팜디로 3학년 본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보다는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통합약대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앤드류 선생님이 제일 잘 아실 텐데 이 통합약대의 장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단점도. 네, 일단 장점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이 약사가 되고 싶은 게 맞다라고 하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이제 6년을 딱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과 그리고 이제 수업을 이제 코र्스 셀렉션에 있어서도 약대에 필요한 그러니까 약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필수 전공들만 듣기 때문에 이제 듣고 싶지 않은 과목들인데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과목들 그런 이제 교양 과목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뭐 단점이라고 굳이 꽂아 보자면 만약에 통합 약대에 들어왔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다라고 하면 저희 대학교 같은 경우는 다 헬스케어만 있는 전공을 갖고 있다 보니까 헬스케어 안에서는 다른 곳으로 전과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헬스케어가 아닌 다른 전공 완전 새로운 전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학교를 옮겨야 되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교양 과목을 듣고 싶지 않은 교양 과목들을 안 들어도 되는 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래도 대학교에 왔는데 조금 더 다양한 수업을 듣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게 저희는 이제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많이 그런 수업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적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앤드류 선생님, 만약에 어떤 학생이 약대를 목표로 하거나 어쨌든 간에 프리팜 트랙으로 다른 학교 학부에서 2학년까지 마치는 학생이 3학년 때, 그러니까 약대 본과 1학년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걸 이제 팜디 과정을 MCPHS로 트랜스퍼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어떤가요? 가능한가요? 네. 저희 대학교는요. 매년 정말 통계가 너무 놀랍게도 매년 신입생이 반, 그다음에 편입생이 반입니다. 편입생이라고 하면 저희 1학년 트랜스퍼도 될 수도 있고 왜냐면 과학을 안 들었고 예를 들면 일반 뭐 경영학 수업을 듣다가 약대로 바꾸고 싶다라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1학년 편입, 그다음에 제너럴 케미스트리나 제너럴 바이올로지를 들은 학생들은 2학년 편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3학년 본과로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은 이제 뭐 유기화학을 포함을 한 저희 1학년, 2학년에 해당되는 수업들을 들었으면 이제 3학년 편입어도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인제 지금은 내가 종합대학교를 가지만 그래도 약대를 쪼끔 생각하고 있다라는 학생들은 수업을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종합대학교 수업을 들을 때 저희 대학교에 있는 커리큘럼이랑 쪼금 매칭되는 수업들을 좀 들어주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시간을 쪼끔 줄일 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 대학교에 편입이 들어오는 학생들은 정말 미국에 있는 거의 웬만한 종합대학교와 뭐 한국에 있는 대학교 정말 다양한 뭐 전 세계에 있는 학교에서들도 공부를 하고 저희 대학교로 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넘길게요. 그러면 학생이 이제 어쨌든 간에 입학을 하게 됐을 경우에 학생이 프리팜으로 입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프리팜 트랙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의 뭐 BS 일반 BS 학부로 입학할 때보다 조금 더 까다롭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대학교들이 일반 BS보다는 이제 프리팜 학생들을 조금 더 소수로 뽑기도 하고 학교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명문 약대를 운영하는 대학교 학부 같은 경우에는 프리팜 트랙에 대한 어떤 SAT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굉장히 좀
커트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높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프리팜이라고 하면 상위권, 중위권, 중하위권 이렇게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위권 약대, 상위권 프리팜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SAT 뭐 1400 이상, GPA 뭐 고등학교 GPA 거의 만점, AP도 세 과목 이상,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메디컬 발런티어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좀 많이 까다로운데 중상위권은 그보다 훨씬 낮고 중하위권도 어떤 학교들 중하위권 경우에 SAT도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낮춰나가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중상위권 나름 괜찮은 뭐 예를 들면 뭐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라든가 뭐 버팔로도 그렇고 유니버시티 오브 버팔로 이런 쪽들 보면은 SAT 없이도 갈 수 있는 학교가 생각보다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도 알고 계실 것 같긴 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3D를 약대를 보게 되면은 똑같아요. 상위권, 중상위권, 중하위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3D 같은 경우에도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A 4.0 만점에 3.6 이상 이 학부에서 3.6이라는 거 3.5, 3.6 이상이라는 건 굉장히 높은 사실 포인트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다음에 옆에 이제 프리레퀴짓 필수 이수 과목, 약대에서 요구하는 필수 이수 과목, 그렇고 중요한 거는 중상위권 약대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액티비티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팜디 그 미국의 약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 리콰이어먼트, 어드미션 리콰이어먼트를 보면 그 안에서 어떤 액티비티에 대한 부분들은 뭐 그러면 더 좋아. 이직 반드시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런 그 액티비티 기록을 많이 갖고 있는 학생이 입학하기가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 액티비티라는 것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공통적인 건 다 프리레퀴짓이라는 게 있죠. 필수 이수 과목. 이 부분 때문에 약대 지원에 대한 자격이 늦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혹시 뭐 저기 앤드류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실 게 있을까요? 이 슬라이드? 어, 네, 아마 그 대표님께서, 제 이사님께서 말씀 주시려고 했던 부분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때 통합 약대를 들어가는 것과 아니면 대학교를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약대를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 그 그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부는 이제 저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나왔는데 학부가 상대 평가를 하는 학부가 있고 절대 평가를 하는 학부가 있는데 제가 나왔던 보스턴 대학교는 상대 평가를 하는 학부였고 제 동생이 나온 미시간 대학교도 상대 평가를 하는 학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을 받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수업을 300명을 들으면 또 거기서 벨커브를 그려가지고 평균을 또 C 플러스로 놔둔 다음에 아무리 시험을 잘 받아도 A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적을 잘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3.4 이상 받는 것도 사실은 미국 대학교에서 엄청나게 잘하는 거라서 그런 부담감이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서 이제 프리리퀴짓 필수 이수 과목, 약대에서 요구하는 필수 이수 과목은 무엇이냐? 요거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학생들이 학부에 입학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학기 때 이제 프리팜으로 입학한다고 가정하고 1학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젠캠, 젠바이오 이걸 듣는데 랩까지 포함해서 거의 두 학기, 1년간 듣게 되죠. 중간에 이제 잉글리시 라이팅이라든가 칼큘러스 같은 이제 뭐 교양 과목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보통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학생이 커리큘럼을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 올가닉 케미스트리라는 하고 있는 뭐 들어보신 분들 많죠? 유기화학 이제 그 유학생들한테는 가장 악명과 같은 서브젝트라고 하는 유기화학을 보통 1학년 2학기 때부터 또 1년간 하게 되고 2학년 때부터는 바이오캠, 마이크로바이오, 피지오, 아나토미 뭐 굉장히 많죠. 그래서 2학년 때 암기 과목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4학기 동안 이 많은 과목들을 A, 뭐 B 플러스 A 마이너스 요 사이에서 맴돌기가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약대를 가려면 3.5 이상은 그래도 나와줘야 또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판메디랩이 학생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시기가 이제 2024년 가을 뭐 프리팜 트랙으로 이제 학부 입학을 예정해 두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한 3, 4, 5개월 남았죠. 이번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지금 놀을 시간이 아니죠. 입학 전에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지금 이 공부들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고생해서 한다고 하면 학부 입학 후에 그만큼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 여유 시간에 노는 거 아닙니다. 그 여유 시간에 이제 액티비티를 하든 다른 그 외에 좋은 약대를 가기 위한 스펙을 만드는 데 투여할 시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남들보다 경쟁에서 앞서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 그래야 결국은 좋은 포지션으로 약사 취업까지도 가능한 거다. 이게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그렇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앤드류 선생님께서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명문대, 보스턴 유니버시티를 이제 나오셨고, 그 전부터 이제 사이언스 과목들도 전공하시고, 이렇게 해오셨는데, 만약에 이제 국내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국제학교에서 어떤 AP 사이언스를 거의 안 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준비 없이 만약 학부 입학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많이 보셨을 텐데 막 못 따라가는 학생들. 네, 저는 사실 이제 인터뷰를 학생을 진행할 때 사실 과학을 좋아하는지, 잘하는 것보다 과학을 좋아하는지를 많이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뭐 저의 경험도 그렇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일반 공립학교를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보스턴 대학교를 갔던 그런 경험도 있고,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봤을 때 어 지금 1학년 때 듣는 제너럴 케미스트리와 제너럴 바이올로지가 어려우면 안 됩니다. 저희는 대학 학교 공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우는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해를 하는 공부를 해야지 그 위에 오르가닉 케미스트리라는 것도 얹을 수가 있고, 그 위에 또 나중에 3학년 본과 들어가서 약학에 대해서 또 공부하게 될 텐데, 그런 공부들이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공부를 해야지. 1학년 때도 달달 외우고 그다음에 2학년 때 올게닉 할 때도 달달 외우기 하다 시작하면 남는 게 없다라는 거를 아마 많이 이제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면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젠케민과 젠바이오는 한번 리뷰를 하고 들어와야지 9월 달에 들어갔을 때 좀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더 여유 있게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지 저희 대학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대학교 주변에 있는 하버드 이런 병원들에서 발런티어도 하면서 본인이 병원에서 일하는 그런 약사가 맞는지 아닌지도 또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따라가게 바쁘게 공부를 하면 그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있을 때 이제 이사님께서는 지금 놀 때가 아니라 하지만 저는 잘 놀면서, 그리고 화학과 생물은 적어도 기본은 한번 잘 훑어보고 들어오는 거를 되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아까 방금 전에 슬라이드 보셨죠? 이제 프리리퀴짓을 봤는데, 그러면 이 액티비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난감해하고 어려워합니다. 사실 이 공부보다 더 어려워하는 게 액티비티인데, 이 액티비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액티비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는 뭐 이제 보통 이제 의사 아니면은 파마시스트, 저 약사들한테 어떤 쉐도잉을 받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리니컬 그 각종 의료 관련된 뭔가 이제 뭐 어떤 기록이고, 세 번째가 이제 봉사활동, 메디컬 발런티어 같은 것들, 랩 실험보다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봉사활동이 더 어떤 영향가가 있어 보여요, 사실. 근데 이게 특히 이제 영어가 부족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1년 전만 해도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 갑자기 그 어떤 의료 봉사활동이라든가 쉐도잉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쉐도잉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의대 가는 거나 치대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차라리 학교에서 주최하는 또는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봉사활동을 좀 해야 조금이라도 내가 명문 약대, 랭킹 높은 상위권 약대를 가고 싶다면 그런 고생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앤드류 선생님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학부에서 의대 치대 프리메드나 프리덴탈 트랙도 아니고 프리팜 트랙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앤드류 선생님 보실 때 미국의 대학교 학부에서 이렇게 이런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액티비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학교가 보통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분위기가. 뭐 제가 경험 안 한 거를 제가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것만 이야기하자면, 일단 모든 것은 학생이 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만히 네. 있다고 해서 대학교가 막 이거를 여기도 해봐라 저기도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건,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미국식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본인이 정말 뭐 한국어 표현은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고 하죠. 네, 네, 그렇죠. 하지 않으면 이제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학생 중에서도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 학생이 위스콘신 메디슨에 있는 그 학부에 입학했다가 작년 가을 학기에 위스콘신 메디슨의 그 팜디로 다시 또 입학을 성공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 인터뷰가 저희 팜메디랩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앤드류 선생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합니다. 위스콘신 메디슨 약대도 그렇고 굉장히 명문 약대죠. 그런데 학교에서 단 하나도 도와준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여기저기 전화하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부탁해가지고 쉐도잉은 못했지만 발런티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메디슨까지 입학했다.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잘 생각하고 학부 입학 전부터 내가 이제 그 학부에서 액티비티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알고 가야 되죠. 가서 이제 확인하려면 이미 늦죠. 그러면 이제 미국 약대, 지금 이제 학부 입학생 말고 지금 학부 재학생들한테 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이제 약대 입학하고 나서 나중에 취업까지 요 라인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학생은 팜디에서 4년간 이제 학업을 이뤄 나가죠. 그다음에 이제 팜디에서 보통 학습을 하게 되는 학년을 보통 PY 1, 2, 3, 4 아니면 P1, P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고 PY1에서는 이제 그 전에 학부에서 기초과학을 공부했다고 하면 PY1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초 약학, 임상 약학 이런 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수하게 되고 PY3나 PY4, PY4는 4년제니까 졸업반이라고 졸업 시기를 볼 수 있을 텐데 PY4에 보통 학생들이 미국 약대생의 필수 실습 시간이죠. 약 1500시간 로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외부에서 실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약대를 졸업한 다음에 보통 그게 5월 초, 5월 중순 사이에 나플렉스 시험 보고 그다음에 나플렉스 끝나자마자 내가 원하는 주에서 MPJ라는 미국 약사 법규 시험을 보게 됩니다. 6월 초. 여기에서 이제 곧바로 라이센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갈래 길로 나누시죠. 어떤 학생은 미국에서 이제 약사 취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잡을 구하는 학생이 있고 난 됐어. 난 한국으로 곧바로 리턴할 거야. 아빠, 엄마 있는 한국에 가야겠어. 그런 학생들은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약사 시험, 라이센스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학생들 중에 저희 쪽에도 지금도 문의가 많이 오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미국의 약대 5월 달에 졸업을 하자마자 그 해에 나플렉스 MPJ뿐만 아니라 한국 약사 시험까지 다이렉트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한국 약사 시험은 매년 7월 초에 한 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험을 만약에 안 보게 되면 이 학생은 그 다음에 7월까지 공부를 하거나 기다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보다도 MPJ를 끝나고 미국 내 약사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OPT 3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잘 되면 H1B 취업 비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전에 이제 앤들 선생님 그 보면 미국의 약대들마다 자랑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느 약대들이나 다 자기네 저기 나플렉스 전체 평균 합격률이 97%다, 90%다 다들 그 제가 봤을 때 시골에 있는 굉장히 좀 그런 이런 약대도 있었나라는 학교들조차도 90%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나요? 이게 왜 이렇게 나플렉스 합격률 높다고 다들 얘기하나요? 어, 네, 뭐 일단 학교에서 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뭐 그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 데이터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데이터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대신에 다른 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시점, 나플렉스를 언제 보는지 시점이 사실은 학생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잡 오퍼를 로테이션 도는 동안에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미 연봉이나 이런 거를 다 개런티를 받았기 때문에 넷플릭스만 쳐서 패스를 하면 연봉을 이제 약속한 만큼 뭐 14만 불, 뭐 15만 불 받기로 이제 되어 있다면 그 학생들은 빨리 넷플릭스 시험을 보고 패스를 해야지 본인이 약속한 연봉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5월 말이나 뭐 6월 달에 바로 졸업하자마자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한국 학생들만 먼저 좀 놔두고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9월 달까지 다 마칩니다.
9월 달까지 맞춰놔야지 그래야지 또 미국에서 지금 여기 3년 OPT라고 하셨는데 3년 OPT가 가능한 약대도 저희 대학교가 유일하기 때문에 본인이 또 이제 취업 이제 구직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또 자기 비자를 스폰서해 줄 수 있는 또 그런 약국이나 아니면 회사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조건으로 인터뷰를 보려면 약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9월까지는 거진 다 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회를 참석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저희 설명회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분들 중에서도 제일 이제 특히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이 미국 내 취업에 대한 부분인데 MPJ를 끝내고 라이센스 취득해서 어쨌든 간에 앤드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스카웃을 된다든가 스폰을 받아서 취업 이제 MPJ 끝났으니 이제 취업 갈 곳이 이미 정해졌다. 라고 한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때까지도 아직도 OPT를 최대한 이용해야지 나 어디 취업하나 막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들 있을 텐데 OPT는 이제 그 옵셔널 프랙티스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이제 스템 계열의 학생을 포함해 가지고 약대 나온 학생들도 1년간은 F1 비자를 갖고 그 상태에서 이제 취업을 도전할 수 있는 미국 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인데 일반적으로 약대 같은 경우에 파마시 스쿨 같은 경우에는 스템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OPT에 1년 끝나고 다음에 로터리로 추첨을 통해서 2년, 3년까지 연장하느냐의 결론이 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앤드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MCPHS 약대 졸업생만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 스템 계열의 학생하고 동일하게 3년간 취업할 수 있도록 그 체류가 미국에서 보장이 된다. 이 얘기인데 이게 왜 MCPHS만 가능한가요, 선생님? 네. 일단은 국제 학생들을 많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항상 대학교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비자를 조금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방법이 저희 대학교 학생들은 1학년 때 들어와서 4학년 때까지 공부를 마치게 되면 저희가 배첼러 디그리를 하나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배첼러 디그리가 헬스 사이언스 배첼러 디그리를 주게 되는데 그 헬스 사이언스가 이제 스템 계열이기 때문에 나중에 약대를 졸업하고 나면 그러니까 2년을 추가 더 공부하고 나면 약대 졸업장과 함께 이제 스템 OPT 익스텐션을 받을 수 있게끔 작년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저희가 그 혜택을 줄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만약에 미국에서 취직을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시 한국에 돌아올 친구들이라도 미국에서 조금 일을 경험을 해보고 한국에 오고 싶다는 학생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더 여유 있게 미국에서 구직 활동도 하고 미국에서도 취업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3년 OPT를 작년부터 할 수 있는 것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내 취업 말고 미국 관련 취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섹션에서 곧 진행할 거고요. 이제 한국으로 곧바로 리턴을 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그 한국 약사 시험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한국에서 약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이제 해외 약대 졸업생들에게만 주어지는 약사 예비 시험, 1차 시험이라고 봐야겠죠. 이 시험을 일단 통과하고 그래서 통과하게 되면 6개월 후에 매년 1월 달에 한국 약대 졸업생과 동등한 자격을 갖고 국가고시를 치르게 돼서 두 번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은 매년 7월 달에 한 번 보기 때문에 떨어지면 골치 아파지죠. 근데 그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금 저희 판매드랩 수강생들 중에서도 미국 약대 3학년, 2학년 학생들 꽤 많습니다. 그 학생들이 왜 그럴까요? 이미 그들은 한국으로 리턴을 정해놨어요. 그다음에 한국 리턴을 안 하더라도 언젠가는 한국에 리턴하기 때문에 나플렉스 끝나자마자 한국 약사 시험도 그냥 일단 한 번에 다 더 이상 잊어버리기 전에 끝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약사 예비 시험 같은 경우에 지금 4년째 합격률이 30%가 안 되고 27%까지가 지금 최대한 올라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낮죠. 근데 이 왜 이렇게 낮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국 약사 시험 자체가 한국 약대생을 기준으로 만든 시험이기 때문에 미국 약대, 한국 약대, 영국 약대, 일본 약대 배우는 과정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약대에서 배웠던 게 겹치는 게 30%가 안 돼요. 70%는 한국 약대에만 존재하는 과목들.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MPJ 끝나고
한 달 사이에 한국 약사 예비 시험 준비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선행학습을 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합격해서 1년 이상을 세이브한 학생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들 중에서 미국 약대 1, 2학년 학생이다. 그런데 한국 약사 시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러면 어,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미국 약사 취업 루트, 그 다음에 가능성에 대해서 그 섹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약간 이게 왜 나오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질문하신 분들이 미리 있어요. 궁금하다. 미국과 영국의 약대를 비교해 보고 싶다. 나 아직도 못 골랐다. 우리 아이가. 영국 약대 좋아 보이는데 이게 뭐가 맞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영국 약대 장단점을 좀 정리를 좀 잠깐 해볼게요. 미국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영국 약대를 선택한 이유. 근데 영국 약대를 선택한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유학 원통이서입니다. 본인 스스로 영국 약대 미국 같이 이제 커먼 앱 같은 이제 지원 시스템이 영국에는 유카스라고 있는데 그 지원 시스템 본인이 직접 한 분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영국 약대에서 이제 그 단계가 좀 생각보다 많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영국 약대 선택한 이유 굉장히 좀 단순해요. 약대 기간이 짧다. 영국은 약대 곧바로 본과입니다. 엠팜이라고 해서 본과로 올라가는데 학부 과정이 없어요. 어, 4년제 또는 5년제 약대고 그다음에 미국보다 저렴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다음에 미국보다 입학이 더 손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약대가 국립대학이라서 너무 마음에 든다. 미국, 영국 약대가 전 세계 최상위 약대 랭킹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다. 영국 약사 취업 100%다. 이렇게 얘기하고 유학원에서 상담 받고 영국 약대 오케이. 거기로 가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좀 근거 없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영국 유학원 쪽에서. 왜 그러냐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지금 영국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 미국의 프리팜 들어가면 최대 6년이죠. 6년 만에 나플렉스 시험을 봅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엠팜 들어가기 전에 파운데이션 9개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영국의 그 IGCSE라고 하는 영국 중고교 통합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학생들은 무조건 파운데이션 9개월 그래서 거의 1년 걸리죠. 그다음에 본과 엠팜 올라가서 4년. 그다음에 한 다음에 이제 그 프리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실습 기간 1년. 그러고 나서 한 5개월 후에 영국 약사 면허 시험 봅니다. 6.5년. 그렇게 따지면 미국보다 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짧은 약대, 이거 약대 과정만 보면 안 되고 약사 면허가 중요한 거고, 둘째, 미국보다 저렴한 학비. 영국의 파운데이션도 그렇고, 영국의 대학교 아주 일부, 썬더랜드나 이런 데들 말고는 대부분이 3천에서 3,500만 원 수준인데, 그렇게 미국보다 차이가 많이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렇게 그렇고, 3번 넘어가고 그다음에 4번 이 모든 약대가 국립대학이라는 게 학생이 어떤 영국 약사로서 성공적인 취업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냥 바첼러로 디그리를 갖고 여기 사람 저 사람들한테 어떤 자랑하기엔 좋지만 글쎄요. 그리고 그다음에 6번의 문제예요. 영국 약사 취업 100%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학원들이 근거가 없어요. 저희가 영국 약사 면허를 갖고 있는 분이 논문을 쓴 게 있어요. 구글에 보면 찾아보면 나옵니다. 영국 약사 취업 굉장히 어렵다고 다들 얘기해요. 근데 그리고 영국 약사의 연봉 자체가 한국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 살인적인 물가에서 살기가 어렵죠. 영국에서 취업을 할 거냐? 제가 저희 쪽에도 알고 있는 저희 판메디랩의 영국 약사 출신 선생님이 세 분이나 계신데 그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노팅엄, 그다음에 퀸스, 맨체스터 나오신 분들 다 그대로 해요. 영국에서 못 삽니다. 영국에서 약사 면허 따면 곧바로 한국 들어옵니다. 왜? 한국에서 제약회사 들어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 내에서는 취업이 유학생들은 굉장히 어렵고요. 북부 지역, 아일랜드 요 밑으로 빠져야 돼요. 대도시 쪽에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유학생 취업이 거의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유학원들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을 정말 현실적으로 잘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영국은 엠팜 4년, 엠팜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52주 플리 레지스트레이션 그다음에
그 영국 약사회라고 하죠. GPHC, 보건복지부 같은 형태인데 여기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라서 이 부분 통과할게요. 이렇게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국의 평균 미국 달러로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영국 평균 5만 4천 불입니다. 1년에. 미국의 전체 약사 중에서 60%가 12만 불을 이미 받고 있어요. 그리고 주별로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다르고 어떤 뭐 이쪽 동부 지역 다르고 주별로 약사 평균 임금이 또 다릅니다. 한국은 그냥 뭐 계속 4만 5천 불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약사로서 어떤 뭐 정말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만 봐도 그냥 미국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저 앤드류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연봉에 대해서. 저는 영국 약자 잘 몰라서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네. 아, 영국 말고 미국의 이제 그 약사 연봉에 대해서. 네, 사실 그러니까 저는 보스턴에 있다 보니까 이제 네, 보스턴의 이제 평균 연봉만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최근에 저희 취직하신 분들도 일반 약국 같은 경우는 적어도 13만 5천 불에서 14만 불 정도 받으시는 거 지금 졸업하자마자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약회사 같은 경우 이제 많은 학생들 제약회사 생각하고 있는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보스턴만 보면 이제 모든 제약회사가 다 보스턴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 20만 불 이상의, 그리고 상단이 뚫려 있습니다. 본인이 하기 나름으로 이제 더 많이 연봉도 갖고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영국과 한국의 이제 연봉을 보고 저는 이제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미국의 약사 뭐 보면은 그 취업 루트라고 봐야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팜디를 졸업하고 나플렉스를 이제 끝나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리테일 약국, 호스피탈, 그다음에 밑에 이제 인턴십 거쳐서 펠로우십 거쳐서 제약회사 이렇게 보통 가게 되죠. 그래서 가장 유학생들이 이제 가장 꿈꾸고 안정적이고 그래도 취업에 대한 포지션이 좀 더 많은 곳이 리테일 약국이고 여기가 이제 12만 불 정도. 그다음에 병원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레지던시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데 여기 클리니컬 파마시스트, 스텝 파마시스트 있는데 병원 약사 좀 더 높죠. 물론 이건 주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름이지만 평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제약회사에 대해서 물어봐요. 지금도 물어보고 있는 학생. 전 제약회사 연구원이 되고 싶어요. 유엔에 가고 싶어요. FDC나 CDC 같은 데 들어가 보고 싶어요. 꿈도 크고 희망도 있는 건 너무 좋긴 한데 굉장히 어렵죠. 유학생 같은 경우에. 여기 인턴십, 펠로우십 여러 단계가 있기도 하지만 연봉 계약에 대한 차이 부분 때문에도 제약회사 들어가기도 쉽지 않다. 약대 다니는 동안 제약회사 인턴십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앤드류 선생님 그 제약회사 유학생이 제약회사 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네, 그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많은 학생들이 제약회사를 원하지만 이제 미국 제약회사 입장으로서는 비자를 스폰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만약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다면 일반 약사 자격증만 가지고도 제약회사에 들어갈 수 있고, 제약회사에서도 그 학생을 일을 시켜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잘 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유학생을 하이어링 한다라고 하면 왜 그 사람을 하이어링을 해야 되고 왜 다른 미국 사람 대신에 이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변호사비나 이런 거를 다 써가지고 이제 비자를 스폰서하게 되는데, 일단 제약회사 입장으로서는 제너럴리스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사가 되게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거를 저스티피케이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대학교도 되게 감사 생각하는 거는 이제 3년 OPT가 가능하기 때문에 3년 OPT 하는 기간 동안에 이런 펠로우십 프로그램도 이제 가능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병원에서는 이제 그냥 클리니컬 하는 것도, 인턴십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저희 대학교에서는 학생이 원하면 더 추가적으로 석사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데, 그 석사 프로그램들이 레귤레터리 어페어랑 그다음에 클리니컬 리서치랑 클리니컬 매니지먼트와 같은 좀 더 제약회사에서 원하는 더 스페셜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 졸업생들에게 50% 투이션 스칼러십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원래 100%였는데요. 이제 50%로 바뀌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100%였을 때는 학생들이 이걸 또 되게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수업을 안 해가지고 교수님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50%로 이제 튜션 음. 스콜러십을 주면서 추가적으로 더 공부해서 본인의 더 스펙을 쌓아서 더 이제 제약회사에도 탭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스펙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저희도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저도 처음 솔직히 잘 몰랐었는데, MCPHS 이제 파암디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나는 궁극적으로 미래에 리테일 갈 거야, 나는 호스피탈로 갈 거야, 제약회사 꼭 가고 싶어.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제안도 하고, 오퍼도 제공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천하면서 이끌어서 제약회사 성공까지, 취업 성공까지, 이렇게 이걸 그 일종의 인큐베이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끌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교수님입니다. 저희 네. 교수님들은 현지에 계시면서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일반 약사로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병원에 적을 두시면서 저희 대학교에 수업을 해 주시는 분들, 제약회사에 계시면서 이제 저희 대학교에 수업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저희 대학교 가능한 이유가 다 모든 게 다 워킹 디스턴스 내지는 다 되게 가까운 곳에 나중에 지도를 보시겠지만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나 좋은 병원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 때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과학을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영어를 잘하는 것보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학생들만이 교수님이랑 딱 어떻게 멘토십을 딱 맺어 가지고 그 교수님들께서 되게 잘 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엔 잠깐 동안 지금 한국 유학생으로서 미국 약대를 졸업해서 지금 취업까지 성공한 그 현직 미국 약사님 인터뷰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학년도에 MCPHS 약대를 졸업하고 3D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 정수정입니다. 저는 한국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20대 중반의 나이로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MCPHS 약대에는 2017년에 예과 1학년으로 입학을 해서 2023년 5월에 졸업을 하였고요. 현재는 미국 CBS 약국에서 인턴 약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졸업하기 5개월 전에 취업 인터뷰를 보았고요. 최종적인 잡 오퍼는 졸업하기 4개월 전에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연봉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CBS 약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 약국 같은 경우에는 최소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시간당 받는 금액은 8만 5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연봉 같은 경우에는 1억 7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최소로 받아가실 수 있는 금액이시고 만약에 추가로 더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추가 수당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직 이제 일을 막 시작한 인턴 약사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약국 스토어를 하나를 맡고 있진 않고요. 저희 매니저 약사님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턴 약사로서의 저희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학생 인턴일 때와 인턴 약사로서의 업무 중 가장 큰 차이점은 검수 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다 전자처방전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자처방전을 받게 되면 일단 팜 테크니션들이 환자가 갖고 있는 보험 플랜에 그 약이 커버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보험이 그 약물이 커버가 돼서 정상적으로 청구가 진행되었다면 그 이후에 약사가 1차적으로 검수를 하게 됩니다. 약사의 검수가 끝나고 난 뒤에는 팜 테크니션들이 약을 조제하게 되고요. 약 조제가 끝난 후에는 약사의 2차 검수가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 환자분들께 약을 전달하게 됩니다. 또 요즘에는 백신 접종 기간이라서 많은 환자분들이 약국에 백신 주사를 맞으러 방문을 해주시는데요. 백신 주사 놓는 것도 약사 업무 중 하나이고요. 아마 약사 업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목약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알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환자분들이 목약지도 요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목약지도 상담은 안 해드리고 있고요. 주로 인슐린 주사제나 아니면 에피네프린 주사제 또는 호흡기 관련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복용하시는 이네일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약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약물 재고 조사라든지 약 딜리버리도 약사가 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제가 미국
약사가 되기로 결심하는 데까지는 아무래도 약사님이셨던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저는 원래 보건과학 계열 쪽으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전공을 선택할 때 있어서도 보건과학 계열 쪽이었던 안경공학과를 전공을 해서 졸업 후 안과에서 검안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안과에서 근무를 하다 보시면 환자분들께서 안약 이외에도 드시고 계신 약물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 약물들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을 때 제가 적절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약물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고자 하여 3D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3D 학위를 따고 나시면 진출하실 수 있는 분야가 꽤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는 어떤 분야로 진출을 하시던 간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커넥션을 잘 쌓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늘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람들과 커넥션을 잘 쌓으셔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저도 CBS 면접을 보기 이전에 꽤 많은 리테일 약국에서 면접을 보았지만 최종적으로 합격은 CBS 약국에서 인터뷰를 합격을 하고 취업 비자를 스폰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제가 CBS 약국 면접 준비를 할 때가 제가 CBS 약국에서 학생 인턴으로 근무하던 시기였는데요. 저랑 같이 근무하고 계시던 프리셉터 약사님께서 저를 좀 좋게 봐주셨고, 저를 그 CBS 인사 담당자님께 추천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제가 수월하게 인터뷰도 패스를 하고, 취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커넥션 관리를 잘 해두셔야 되는 이유가 그 커넥션이 곧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어, 어, 발, 어, 발, 발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제약회사 쪽으로 입사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는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조리 있게 영어로 말하는 능력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굳이 제약회사 쪽으로 가지 않으셔도 리테일 약국이나 병원 약국에서 근무를 하셔도 일단 환자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좋지 않으면 환자의 니즈를 파악할 수도 없고 그에 따라 잘못된 처방법으로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커넥션 관리를 잘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면 유학생으로서 미국의 취업운을 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비 약대 신입생분들. 이미 몇몇 분들께서는 미국 3D 유학을 하기로 이미 결정을 내리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직 몇몇 분들은 3D 유학을 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상 약학이라는 전공 자체를 본국이 아닌 타지에서 그것도 영어로 공부한다는 것은 꽤나 도전적이고 용기가 있어야지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학교에서 괜찮은 학교를 나오셔서 그럭저럭 괜찮은 전공을 하셔서 괜찮게 사실 수도 있겠지만 3D 유학을 마치시고 났을 때 받으시는 그 면허증의 파워는 절대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꼭 면허증이 있는 학과 쪽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몇몇 분들은 이미 유학을 시작하기도 전에 영어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으시고 영어 때문에 유학을 좀 망설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영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한국에서 공부를 해봤자 절대 늘 수가 없고요. 조금 부족하신 상태로 미국에 오셔서 계속 현지에서 살면서 부딪히셔야지만 그때야 비로소 영어 실력이 늘게 됩니다. 따라서 영어 때문에 미국 현지 유학을 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팜 메디랩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잘 보셨나요? 그리고 이번에는 유학생 신분으로 이렇게 방금 보셨던 조이스 약사님처럼 미국 약사 취업에 성공한 약사님들에게 사전에 인터뷰 서베이를 진행했었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미국에서 약사 취업에 가장 유리한 가장 중요한 요소 무엇일까? 요걸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MCPH에서 나오신 또 다른 약사님께서는 인맥으로 추천받는 경우 인터뷰 그리고 이제 NYU 약대 나오신 분은 이제 학교 GPA도 영향이 있지만 GPA뿐만 아니라 학교 다닐 때 실습, 경험, 이런 로테이션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퍼듀 나오신 분께서는 미국 내 제약회사 가는 게 이제 학교의 영향이 크다. 그다음에 GPA라든가 인터뷰 이렇게 말씀하셨고 럿거스 약대를 나오신 분은 이제 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활동, 인맥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인트 존스 미국 약사님은 이제 학교가 어떤 포커스를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그다음에 개인적인 네트워킹 이런 부분들 취업에 문제 크게 없다고 이렇게 보시고 계시고 UIC 약대 나오신 분도 약대 랭킹보다는 이제 GPA 액티비티 학교 랭킹은 뭐 신경을 별로 안 썼다 자기가 볼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 방금 이제 조이스 약사님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서베이 봤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약사 취업의 가장 중요한 건 스펙 본인의 팜디에서의 실험, 실습, 근무 경험, 네트워킹 이 부분이 2위 등이 2위고요. 이제 GPA나 이제 학교의 어떤 지원 상태 이런 네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앤드류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이 네 가지를 뭐 이렇게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실 이 모든 게 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제 어떤 약사가 되고 싶은지를 정확히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향성이 잘 갖춰져야지 열심히 그 방향을 위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고 그걸 옆에서 잘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멘토 교수님들과 그런 좋은 리소스들이 있으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그 방향성이라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1학년에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다 이제 하나 다 얘기하는 게 어떤 약사가 되고 싶은지를 지금부터 미리 조금 고민해 보라고 얘기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졸업 후에 일반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가 되고 싶은지, 병원에서 일하는 약사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약사가 되고 싶은지, 적어도 이 정도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아니더라도 내가 다른 약사를 다른 이제 직업을 하겠다라는 그 이유가 타당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저한테 하셨던 질문 중에 이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했던 친구들이 더 많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방향성을 먼저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설명의 세 번째, 세 번째 섹션입니다. 본격적으로 프리팜이 아니라 팜디. 지금 학부 재학생들 대상이겠죠? 팜디의 지원에 대한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저희 판매드립의 미국 약대 관련 전에 이제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은 보셨던 이제 슬라이드긴 한데 지금 여기 보시는 제 슬라이드에 있는 학교들은 그냥 단순하게 미국 약대 랭킹으로 해서 1위부터 쭉 뽑아봤어요. 그 소위 말하는 명문 약대, 상위권 약대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학생들을 뽑을까라고 보시게 되면 여기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죠.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뭐 성적 좋고 액티비티 있고 이런 학생, 물론 그 학생들 뽑는데 문제는 제한이 있다. 그래서 UC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샌디에고, 미네소타, 퍼듀 이런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 주로 학부생을 뽑을 때 주 거주자 우선 아니면 그 학교의 학부생 우선 인스테이트 학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뽑는 경우가 많고 특이한 거는 뭐 여기 저기 그 USC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USC 내 학부생만 뽑는다 이렇게 돼 있고 퍼듀도 사실상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합격생을 보면 85%가 자기네 학교 프리팜 학생들을 뽑는다고 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문약대를 갈 때 이런 제한 조건은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저희가 지금 국제학생이고 그 주에 살고 있는 학생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약대를 선택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약대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소한 이 약대가 운영하는 대학교 학부를 들어가야 그나마
뽑힐 수 있는 가능성에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프리팜을 선택할 때도 더 장기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학교를 선택해야 된다. 이 상위권 약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앤드류 선생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부연 설명 있으실까요? 어, 대표님 여기서 나오는 입학 정원이 네. 전체 약대 총원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학교의 홈페이지에 네, 나와 있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크진 않는데 입학 정원이라는 건 실제로 총원은 아니고 1학년 때 뽑는 학생으로 나와 있던데 이 학교 홈페이지 상에서는 잘못되어 있나요? 자료가? 네, 이게 토탈 학생 수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빨리 넘어가야겠네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 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팜디에 들어가게 되면 지원해서 팜디 PY1부터 어떤 공부를 공부하느냐. 뭐 지금 미리 세부적인 학습 내용은 다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흘러가듯이 내가 이런 수준의 내용 것들을 공부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PY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파마시 프랙티스 랩, 뭐 피지올로지, 그 패소피지올로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메디컬 바이오케미스트리, 도세이지 폼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초 약학과 임상 약학을 동시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임상 약학이 많이 들어가죠. 이게 한국과 미국이 다릅니다. 한국은 임상 약학은 아주 일부만, 한국은 이론에 심취해 있는 좀 방향이 좀 이상한 이론적인 것들 너무 심취하는데 미국은 임상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죠. 미국이나 영국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런 부분들 이제 계산에 대한 약제 계산, 보험 이런 부분들 보험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1학년 때. 1학년 때부터 만만치 않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학년 때 약대 2학년 때 메디시나 케미스트리, 파르마콜로지, 테라피틱스 2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임상약학 정말 중요한 과목이고 또 특히 이런 과목들이 나중에 나플렉스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정말 공부도 또 아까 말씀드렸죠. 취업에 대한 스펙 신경 쓰는 건 당연한데 여기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플렉스 시험을 전혀 문제 없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2학년 때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3학년 때 이렇게 되고 4학년 때 이제 그 APP라는 로테이션을 돌게 되는데 앤드류 선생님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APP 로테이션이 어떤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돌아야 되는 이제 클리니컬 로테이션 하는 기간인데요. 이때 어, 병원에서도 뭐 앰뷸레터리라는 그런 이제 응급의학도 이제 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로테이션도 있고, 그리고 일렉티브로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나중에 전공이랑 나중에 본인이 하고 싶은 직무와 더 연결돼서 또 이제 더 추가적으로도 일렉티브로도 로테이션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요한 거는 여기 보시는 것 중에 임상약학 말고 기초약학 문제들, 뭐 패서피시올로지라든가 뭐 메디시널 케미스트리, 바이오 케미스트리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어느 정도 학부에서 제너럴 케미스트리, 제너럴 바이올로지, 피시올로지 뭐 이런 그 기초 과학들하고 많이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학부에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한 학생들은 어떻게든 약대를 들어갔다고 했을 때 약대 1학년 때부터 또 이제 머리를 싸매게 돼요. 그래서 취업 스펙을 만들기는커녕 GPA 따라가기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약사 취업을 위해서는 약대에서 공부와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약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선 그 전에 전적 대학 학부에서 또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간다. 그래서 어느 한 단계만 잘하면 되는 게 약사 취업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1, 2, 3, 4학년 때 취업에 대한 스펙, 이거 어떻게 뭘 만드는 걸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저희 그 판메디랩 튜터 선생님이자 지금 현재 미국의 약사님으로 활동 중이신 한나 약사님이 짧은 어떤 그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판매지랩 튜터 해나입니다. 오늘은 미국 약사 취업을 위해 약대 재학 중 어떤 스펙을 쌓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짧은 영상을 통해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약사 취업은 크게 리테일 약사, 병원 약사,
그중에서도 레지던시를 끝내고 하는 클리니컬 파마시스트, 병원 약국에서 인페이션트로 일하는 병원 약사, 제약회사 취업, 그리고 정부 취업 등으로 나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어디에 취업을 희망하시던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인맥인데요. 근데 유학생분들은 학교에서 코업 같은 프로그램이 있지 않는 한 학교를 다니면서 밖에 약국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아서 인맥 쌓는 것에 한계가 조금 있을 수 있는 편이죠. 그래서 EP, 에피 같은 로테이션 하실 때 프리셉터와 선배 약사님들께 잘 보여서 인맥을 늘리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안 될 것 같아도 인맥으로 가능해지는 일이 꽤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링크드인 같은 소셜 미디어 계정도 만드셔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인맥을 제외한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스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GPA는 안전하게 3.3이나 3.5 정도만 넘게 유지하신다면은 대부분의 취업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성적도 중요하긴 한데 너무 못하지만 않으면 취업에는 별로 지장이 없는 편이거든요. 학년별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PY1은 윗 학년들에 비해 조금 널널한 편이어서 이때 학교 클럽도 가입해보시고 클럽에 또 임원진들하고도 친해져서 인맥 넓히는 걸 추천드립니다. 파머시 릴레이티드면 좋긴 한데 꼭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 클럽에 가입해서 액티비티도 많이 해보시고 볼런티어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PY2는 바쁜 학년이에요. 이때부터는 성적 떨어지지 않게 관리 잘 해주시고 만약 병원이나 대학원 혹은 뭐 제약회사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하시는 리서치 프로그램에 조인하셔서 시간 조금 길게 잡으시고 그 시간 동안에 간단한 논문이나 리뷰 논문 같은 거를 써보시는 것도 스펙이 될 수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PY3는 에피를 나가기 전 학년이기도 하죠. 이때는 그동안 참여하셨던 클럽에서 한 자리 맡으셔서 뭐 꼭 회장이나 부회장이 아니더라도 세크리테리 같은 역할도 맡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리더십도 중요하긴 한데 이런 활동을 하고 또 계획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인맥을 늘리고 나중에 이제 취업할 때 CV에 들어갈 스펙들을 쌓는 게 이런 활동들의 목적인 거죠. PI4는 에피 계열입니다. 이때는 로테이션을 하시면서 항상 성실하고 좋은 태도로 참여하시고 프리셉터와 다른 약사님들과 친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잘 보여서 취업되는 경우도 많고 또 이렇게 친해진 분들에게 나중에 추천서를 받아서 취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와중에도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 넷플릭스, MPJ, CPJ 등 이런 시험들을 패스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업마다 졸업 후에 뭐 3달 동안 약사 면허를 못 따면 취업이 취소가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스펙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인맥을 잘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 정도로 오늘 간단히 미국에서의 취업과 스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에 관해 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진행될 또 다른 세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죠? 참고로, 지금 저희 한나 약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미국의 약대 PY1부터 PY4까지 이런 스펙 준비, 여러 가지 어떤 멘토링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 판매드랩에서는 현직 미국 약사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들의 GPA 관리부터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서포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약대 목표, 팜디 목표 학생들이 이제 프리팜 학부, 그다음에 팜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지금 학부를 입학 준비하는 학생들 지원 방법, 전략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유학원들과 상담할 때도 그렇고 인터넷에서 서치해봐도 사실 프리팜에 대한 부분들 말고 팜디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 곳은 거의 없죠, 사실. 정보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선 미국에 학부 입학하는 방법은 여기 참석하신 분들 아니면 영상 보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early action 1, 2가 있고 레귤러 디시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early action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2025년 가을 학기 입학을 위해서 학부 입학을 위해서 2024년 8, 9월 뭐 이때부터 이제 early action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레귤러는 보통 11월, 12월부터 진행이 되죠. 그래서 얼리 액션은 보통 한국으로 따지면 수시 전형, 레귤러는 디시전은 이제 정시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앤드류 선생님
그리고 지금 앤드류 선생님은 질문할 게 있는데 이거는 네. 나오셨네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지금 여기 밑에 통합약대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실 지금 2024년 가을 학기에 프리팜에 입학을 하기 위한 전형이 거의 모든 미국의 대학들은 레귤러까지 거의 다 완료가 되는 상황인데 거의 대부분이 통합약대도 대부분 그렇긴 하죠. 혹시 학생이 MCPHS 약대 프리팜에 1학년으로 이번 가을 학기 입학을 하고 싶다. 지금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공식적으로는 이제 데드라인은 저희는 다 이제 끝난 상황이 원서를 받을 수 있는 데드라인은 다 끝난 상황이고요. 만약에 정말로 학생이 이제 지원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성적표나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는 저희가 좀 진행하는 거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난 약사가 되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지금 빨리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고 좀 ASAP로 좀 진행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아직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밑에 부분 보시면 팜디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학부 재학생이다라고 했을 때 보통 미국의 대학교 학부 입학은 다 아시죠? 커먼 어플리케이션, 커먼 앱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팜디 지원은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팜카스 사이트를 통해서 약대 공통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팜디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번의 지원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오리티 데드라인이 있고 파이널 데드라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거 프라이오리티 데드라인은 이제 보통 이제 7월에 열려서 12월. 그러니까 결국은 2025년 가을에 팜디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이번 여름 이후부터 이 그 첫 번째 데드라인 때까지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 가을 입학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이제 그 이후에는 파이널 데드라인에 2025년 6월 30일까지 물론 학교마다 다릅니다. 이 날짜는 다 다르기 때문에 팜카스 사이트에서 이제 확인할 수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 고민을 계속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 학부 1학년이다, 프리팜 1학년이라고 하면 그게 그 학생이 어느 학교일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이미 학교 리스트업하고 내가 성적을 얼마나 만들고 내 스펙이 어느 정도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학교 리스트업을 1차로 지금 해놔야 됩니다. 좀 나중에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복잡해져요. 떨어지면 또 머리 아파지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약대 랭킹만 보고 하셔도 안 되고 여러 가지를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기 갈까 저기 갈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내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고 아직 1학년 2학기밖에 안 된 학생이 2학년 1학기 때 GPA가 얼마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것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리스트업을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단순하게 구글링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앤드류 선생님,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2025년 가을에 만약에 어떤 학생이 팜디 입학을 목표로 해서 지금 2024년 봄부터 여름부터 이제 팜카스에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이 학생이 만약에 1학년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1학년 2학기이고 여름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1학년 2학기 것까지만 이제 트랜스크립트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 학생이 2학년 2학기 것까지 성적이나 이수 과목 이게 트랜스크립트 안에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원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전에도 지원할 수는 있나요? 보통. 네, 일단은 팜캐스 원서가 열리는 시점이 이제 9월 이후이기 때문에 학생이 이제 나는 어떤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리고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팜캐스를 넣는 학생들은 이제 본과 3학년으로 지원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 1학년, 2학년에 해당되는 수업들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지금 어떤 수업을 수강할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팜카스 지원은 좀 생각보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영상 보시는 학생들 중에서 편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제일 많아요. 지금 한국에서 대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대학교 학사 석사 학위가 있다. 내가 편입이 가능할까? 팜디 어떻게 할까? 내가 1학년으로 입학할 수도 없고 이거 말이 되나? 이렇게 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그냥 앤드류 선생님이 설명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예를 들면 자연계열, 뭐 생물이든 아니면 유전공학이든 뭐 어떤 과학 관련된 전공을 해서 학사 석사를 갖고 있거나 이런 학생들이 미국의 팜디에 곧바로 다이렉트 지원이 불가능한 이유, 그다음에 미국에 편입학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제약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프리렉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1학년에 해당되는 수업을 가지고 있었을 때만 이제 2학년으로 편입을 할 수가 있고, 1학년과 2학년에 해당되는 모든 과목들을, 그러니까 저희 대학교 커리큘럼 과정에서 각 과정에서 있어야 되는 수업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제 3학년 본과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대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또 이제 수업이 또 다 대학교마다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의 성적표로부터 저희는 모든 걸 다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이제 거의 웬만한 한국 대학교의 학생들이 저희 대학교를 지원했었기 때문에 웬만한 정보들은 가지고 있지만, 어, 아닌 학교라면 그 생물 수업에 해당되는 그 저희 실라부스라고 하는데, 수강 계획서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그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다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특히 한국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미국에 지원할 때는 다 너무 다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제일 먼저 성적표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판메디랩 같은 이제 좋은 이제 저희 파트너 기관에서 먼저 이제 저희에게 성적표를 보내주고 저희도 이제 스크린ing을 먼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그림에 보면 바이올로지, 피직스, 케미스트리, 매스 이렇게 네 과목이 있는데 이걸 이제 BCPM이라고 하고 일반적인 겁니다.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미국의 대학교나 대학원에선 이 BCPM 과목에 대해서 미국이 아닌 제3국가에서 이수한 것들에 대해서 학점을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 근데 여기서 이 네 과목이 어떤 거죠? 약대에서 요구하는 필수 이수 과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학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미국의 다이렉트로 팜디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프리팜으로 편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MCPH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인정을 해주려고 일단은 노력을 해준다. 그게 일단은 고맙죠, 뭐. 대부분 학교는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오늘 앤드류 선생님께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정말 죄송한데 궁금합니다. 여기 엑셀레이티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실래요? 그 미국 MCPHS의 3년짜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걸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네, 저희 대학교는 그 한국 약사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유일한 3년짜리 약대 본과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제 MCPS 대학교가 캠퍼스가 세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보스턴 캠퍼스, 이제 하버드 의대가 바로 앞에 있는 보스턴 캠퍼스가 하나가 있고, 보스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우스터라는 지역에서도 저희가 캠퍼스가 있고, 그리고 맨체스터, 뉴햄셔에 있는 맨체스터에도 저희 캠퍼스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 엑셀레리스 파운디 3년 안에 이제 본과를 졸업하는 프로그램은 우스터 캠퍼스에서 가능하고, 우스터 캠퍼스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로테이션을 돌 때는 학생이 원하면 보스턴에 와서도 로테이션을 도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경험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름 방학이 없습니다. 여름 방학에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년 안에 졸업을 할 수가 있고, 우스터를 졸업을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또 한국 약사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약사 취업이 유리한 약대를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조건에 부합하는 약대, 입학 도전해 볼 만한 곳이 어떤 곳이 있을까? 지금 여기 보시는 약대들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그 취업률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미국의 약사 취업에 유리한 약대들을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스펙, 네트워크, 어떤 인맥 여러 가지 부분을 만들 때 가급적이면 그 약대가 대도시, 도시권에 있어야 될 것 같다. 주위에 병원도 많고 액티비티나 어떤 익스피리언스를 할 수 있는 많은 곳들이 있는 곳이었겠죠. 아무래도 시골보다는. 그래서 그런 곳이면서 약대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약대 안에 이제 병원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할 만한 곳들이 이제 뭐 UC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러트거스, 퍼듀, 미네소타, 버팔로, UIC, 휴스턴 뭐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학교를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학교들 좋아. 거길 가고 싶어. 최대한 가능성을 높이려면 이 학교에 학부를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합약대 중에서는 여기 이렇게 MCBHS, 러커스, 노스이스턴, 로드아일랜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제가 어떤 특정 학교를 얘기하진 않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상황에서 그렇지만은 이 통합약대들도 아까 말씀드렸죠. 약대 약사 취업에 유리한 학교들을 찾아야 되는데 막상 가면은 생각보다 작은 학교도 있고, 이제 그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 잘 고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9개 중에서 3개 학교는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이 학교가 이제 맨 위에 있는 MCPHS, 제가 말씀드리는 추천의 기준은 취업입니다. 두 번째가 럿커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놀스이스턴 정도가 있을 것 같고, 밑에 학교는 글쎄요, 뭐 좀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뭐 럿거스나 놀스이스턴 같은 경우에는 SAT 점수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장단점이 단점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MCPHS는 좀 더 유연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이런 학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취업에 유리한 학교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부분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장학금, 학비 수준, 뭐 이런 부분 다 뺐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취업, 오로지 취업. 이런 부분들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저기 앤드류 선생님도 계시니까 MCPHS에 대해서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대학교는 일단은 미국 내에서는 가장 큰 약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장 큰 약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저희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이제 지역적인 이제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교는 이제 바로 이제 하버드 의대와 치대를 정말 이제 2차선 도로 길만 건너면 바로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버드 병원들과 저희 대학교는 같이 쉐어를 하면서 저희 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그 병원에서도 이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저희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 대학교는 약대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약대 프로그램 외에도 병원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전공들을 다 저희 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공들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실제 실습을 해야지 이제 본인이 이제 라이센스 시험도 보고 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바로 주변에 있는 하버드 병원들이랑 같은 네트워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보스턴에는 정말 메이저 제약회사들이 다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국 제약회사인 뭐 LG화학과 그다음에 뭐 녹십자 같은 회사들도 이제 보스턴에 이제 진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스턴은 이제 메디컬 허브로 되어 있어서 저희 대학교 학생들이 되게 다양한 곳에서 경험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몇 번의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교수님들이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지. 그래서 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대학교 교수님들은 제약회사나 병원에서 적을 두고 계시면서 수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잘 좋은 네트워킹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대학교 이거는 뭐 저희 대학교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보스턴에는 이제 한국 제약인 협회도 있습니다. KASBP라고 해서 한미 이제 제약인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네트워킹이 있는데 보스턴 지부가 따로 있고 그 보스턴 지부에서는 거의 매달 이제 한국인으로서 제약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네트워킹을 하는 세션들도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학생들에게 이제 그런 데 가서도 좀 꾸준히 얼굴도 내비치고 좀 네트워킹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명확하게 있다. 그게 뭐 제약회사다, 병원이다. 라고 하면 미국 내 어느 약대랑 비교했을 때도 이런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저희 대학교에 되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전에 말씀드린 그 3년 OPT가 가능하다는 거. 미국에서 약대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미국에서 구직 활동 내지는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되게 또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MCPHS 약대를 졸업한 미국 약사님 인터뷰 영상 한 번 더 같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에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2017년에 미국 MCPHS 약대로 입학해서 작년 2023년에 졸업 후 미국 약사가 돼서 현재 판메디랩에서 한국 약사 예비고사를 준비 중인 줄리 약사입니다.
20대 중반에 유학을 가기로 한 건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국내에서의 기회 상실을 감수하더라도 미국 약대 유학을 선택한 이유는 그전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면서 우연히 약학과 치료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미국 유학과 한국 약대 입학 시험 공부 사이에서 고민하던 차에 미국 약사가 우리나라 약사보다 더 환자 치료나 임상 부분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미국 약대로의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다는 게 MCPHS의 첫 번째 장점이었어요. 저는 외국에 살아본 적도 없고 영어도 많이 부족한 편이었기 때문에 따로 영어 튜터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다양한 문화를 교류하는 행사가 있는 학교인 MCPHS를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로 MCPHS의 위치가 보스턴이라는 게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매스 제너럴 호스피털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들이 근처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인턴을 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고 학업 분위기도 매우 좋은 동네입니다. 부족한 영어 실력 상황에서 현장 강의를 바로바로 모두 이해하기는 힘들어서 녹화된 강의를 여러 번 돌려보며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학생들보다 2배, 3배로 시간을 들여야 겨우 시험 범위를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그전 대학에서 캠을 전공했기 때문에 기초과학에 대한 베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님들의 강의를 알아듣지 못하면 고득점은 어려웠기 때문에 매번 강의를 다 이해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제가 그전에 기초 지식이 없었다면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1, 2학년 때에는 주로 일반 화학, 일반 생물학 등 기초 과학 과목들을 공부하고 3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병태생리학, 약제학 등 약과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되는데 MCPHS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입학 전에 시간이 있다면 꼭 기초 과학 선행학습을 하고 오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혼자 학교 강의를 보며 공부를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일일이 구글링 하면서 독학하려다 보니까 막막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학교 친구들이랑 의견을 주고받거나 서로 잘하는 과목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고받긴 했지만 아무래도 재학생 과정 관리 프로그램처럼 저를 관리해주는 튜터 선생님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학교 공부 이외의 다른 액티비티에도 더 참여를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미국에서 약사가 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이라도 CVS 같은 체인 약국에서 미리 취업 제안을 먼저 해주시는 경우도 많아져서 적절한 시기에 자격시험 공부를 하고 제때 미국 약사 면허를 딴다면 취업 비자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저는 학교 강의에만 의존해서 시험 내용을 다 커버하려다 보니까 늘 휴식 시간이나 개인 시간이 부족했었고,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영어 실력이 부족하시다면 학교 성적은 판매딜의 관리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으시고, 여유 시간에는 다양한 약학생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서 영어 실력과 소통력을 늘리는 게 취업에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액티비티에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졸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인턴십 경험은 필수였습니다. 매사추세츠 지역에 있는 CVS, 월그린, 그리고 뭐 브리그마운 여성병원 같은 데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보고 배운 것들로 인해서 여러 면에서 성장할 수 있었고, 한국에 있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귀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나서서 액티비티를 하기 힘들었는데 학교에서 용기를 낼 수밖에 없게 만들어준 덕에 실력 있는 약사분들과 의사들이 있는 큰 병원에서 일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게 그래서 네, 지금도 MCPHS에 가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타 국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미국 약사는 병원이나 약국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보건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 치료에 가담할 수 있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환자 치료에 가담할 수 있는 부분이 한국보다 크다는 점이 제가 인턴십을 할 때 큰 보람을 느끼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내는 6년 동안 한국에 있을 때보다 제 시야도 넓어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쉽지만은 않았지만 모든 과정을 다 이겨내신다면 분명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혜와 기회를 얻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에는 무엇보다 용기와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 시작했어서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판매 딜랩 관리 프로그램 같은 도움 프로그램이 함께한다면 합법적인 부분에서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용기를 내는 것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목표하신 바 이루기를 응원할게요. 네, 영상 잘 보셨죠? 다음 이제 마지막 섹션, 네 번째 섹션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판매드랩의 미국 약대, 미국 약사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판미드랩의 이제 미국 약대 약사 프로그램은 이제 학생이 학부 입학을 위한 이제 어드미션 진행부터 1번으로 보여 있시죠? 1부터 이제 입학 전 선행 학습 그리고 재학생 과정 관리 그다음에 이제 약대 재학생 과정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플렉스 미국 약사 시험, 한국 약사 시험까지 모든 부분들에 대한 단계별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프리팜이라든가 BS 등 약대를 위해서 학부 먼저 입학을 해야 되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는 이제 학생의 가능성, 체계적 케어, 대학교 뭐 이런 부분들, 에세이부터 모든 부분들 다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네럴 어드미션, 일반적인 어드미션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현재 스펙이나 상황에 따라서 가장 취업과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유리한 학교를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그런 학교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드미션이 결정이 되면 학교 입학 전에 선행학습을 해야 된다고 지금 바로 전에도 계속 약사님들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학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하게 될 젠캠 올고라든가 젠바이오 이런 과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최소한 1학년 때 공부할 것들을 미리 공부한다. 그게 1, 2, 5번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렉처나 튜터링 같은 걸 통해서 저희가 선행학습도 이제 전문적인 전문가 선생님들이 직접 가르치는 형태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프리팜에 입학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 오렌지색 과목들을 3.5 이상으로 만들어 놔야 내가 이제 입학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학교들에 대한 부분들이 폭이 넓어질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 저희 션 선생님이라든가 클로이 선생님, 피터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학부에서 이런 그 사이언스 과목들을 최대한 잘 만들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잠깐 말씀드리면은 여기 그 지금 학부 입학 전 선행학습도 그렇고 앤드류 선생님들이 보실 때 이렇게 학부에서 이런 서포트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이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교수님도 도움을 네. 주시지만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튜터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 학생이 원하면 추가적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이제 뭐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저녁에 과제를 하다가 또 갑자기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좋은 파트너십을 맺고 공부하는 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징이 또 한 가지 있다면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판매드랩 수강생들은 그렇게 서포트를 받고 있는데 저희 선생님들이 미국의 학부 재학생들 또 미국 팜디에 있는 재학생들에 대해서 미드텀이나 파이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까지 저희가 이제 튜터링을 해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GPA가 많이 오른 학생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좀 굉장히 특이할 거예요. 저희 선생님들이 그 지금 여기 영상을 보시는 학생들의 과정을 똑같이 겪어보셨다는 분들이다 보니까 교수님의 어떤 자료만 봐도 어떤 시험을 볼지 중간고사를 어떻게 티칭을 해줘야 될지 도와줘야 될지 이런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가 이제 팜디에 대한 어드미션도 저희가 서포트를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렇게 지금 저희 한나 약사님, 조이스 약사님, 제인이나 그 다른 약사님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팜디에서의 어떤 뭐 그 시험 과목들 공부 과목들에 대한 GPA 관리 튜터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 팜디 과정에서 학년별로 어떤 스펙을 만들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멘토링, 취업에 대한 멘토링까지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선생님들이 다 서포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플렉스 시험.
혹시 모르죠. 여기서 불합격되면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나플렉스 시험, 그다음에 뭐 이런 한국 약사 시험까지 이 많은 실제 미국 약사님들 이런 분들께서 이제 미국 약사 시험과 한국 약사 시험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다. 튜터링하고 서포트를 하고 멘토링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회가 장장 거의 이제 1시간 45분 만에 끝나가고 있는데 참여하셨던 분들이 한 분도 안 나가시고 그대로 있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셨네요. 오늘 질문하면서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 그 참석하신 분들께서 사전에 어떤 부분이 궁금해요라고 써주셨던 내용들을 중에서 일부 내용들은 사실 오늘 설명이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나마도 이 시간을 좀 세이브하려고.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거나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시면 설명회 끝나고 카톡을 통해서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1대1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상담을 진행할 수 해드리고 궁금하신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 선생님 오늘 설명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앤드류 선생님 배고프시겠어요? 지금 시간도 너무 많이 늦었는데 저도 배가 고프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선생님 그 마지막으로 이게 미국 약대 관심 있거나 궁금해하거나 준비하거나 지금 진행 중인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이제 최종적인 미국 약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이사님 같은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사실 이렇게 길게 준비하신 줄 모르고 이사님이 이렇게 길게 준비하신 거는 정말 다 꼼꼼하게 알려드리고 싶으신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하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약사가 되고 싶으신 이제 생각이 있으시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많이 질문해 주세요. 많이 질문해 주시고 뭐 저에게도 질문 주셔도 괜찮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원하시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끔 저희도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한국에 나와 있고요. 저희 MCPHS 대학교 같은 경우는 200주년, 올해가 200주년이기 때문에 200주년 행사가 4월 달에 여의도에 있는 콘레드 호텔에서 지금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저희 대학교 출신 약사님들과 그다음에 이번에 입학하는 이제 새로 입학할 학생들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이제 그것차 지금 한국에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조금 그때 한번 만나 뵙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 계신다면 저희 이사님 통해서 연락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설명회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밑에 있는 카카오톡 아니면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들 이제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비가 주룩주룩 오던데 예, 그건 설명회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